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2.8%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일단 연휴가 지나갔고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그쵸?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보면 디램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자, 명확하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급등세가 있었죠. 23년부터 24년 여기 딱 7월 11일까지. 그쵸? 자, 이때까지 7만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5만원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한 4배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HBM이에요.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요. 어떤 부분이 나왔느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겨울이 온다.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시장 겨울이 온다. 아닙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시장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재고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HBM은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다. 그러면 이건 엔비디아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보다 이익의 규모, 이익의 질, 이익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던 이 정도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 왜? 엔비디아의 상승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쵸?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리포트가 맞다면 여기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2만원까지 낮췄죠. 이게 만약에 진실이다. 시장에서도 그걸 인정했다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한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없죠. 그래서 평가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더 높은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엔비디아에서 하이닉스에서 생산한 HBM만 사용합니다. 고가 제품에는요. 왜 그럴까요? 경쟁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HBM에 대한 콜을 받았죠. 그 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HBM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H100, H200 이런 쪽은요. 삼성전자 HBM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낮은 버전의 거를 그 삼성전자 쪽으로 넣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하이닉스와의 가격 협상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HBM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HBM은요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얼핏 보면 여기 단위당 성능, 그쵸? 면적 대비 성능비가 훨씬 더 뛰어나요. 여기 안에 딱 GPU가 있고요. HBM 이렇게 딱 싸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열이 더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뭐가 발생합니까? 비용이 늘어납니다. 왜? 뭐 전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역폭을 늘리는 그것만으로도 여기 GPU를 이 사이에 두고 이렇게 쌓여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GPU에서 나오는 열 그리고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열도 무시 못하죠. 그럼 냉각 성능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비용 증가로 이루어지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HBM 왜 사용할까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BM 말고는 지금 AI 가속기, 즉 GPU에 대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없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 그리고 17년, 18년 이때부터 삼성전자와 AMD가 HBM을 탑재한 GPU를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시장성이 없었어요. 왜? 개인을 상대로 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장성이 없다. 이 비싼 비용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 그렇죠? 판매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주로 구매하는 구매처가 어딥니까? 빅테크들이에요. 빅테크들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HBM을 달고 초고성능 제품을 내놔도 팔립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줄을 서 있어요. 이런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아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레거시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건 맞아요.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HBM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상황은 완전히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리포트 자체는 맞지 않는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렇죠? 먼저 조정을 받았었다는 그런 부분. 실적은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텐데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 확인하고 매수하는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즉 가격대를만 보고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조이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9월 달까지 400%가 넘고요.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신고가 종목만 매매를 합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신고가 종목을 매매한 결과 어때요? 34%, 16%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GS글로벌 계속해서 강하죠. 그렇죠. 쭉 내려보시면 바이오 종목 계속 강하죠. ABL 바이오 한번 볼까요? ABL 바이오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별로 뭐가 나와요? 수익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왜?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하니까. 자, 보세요. 여기 9월 20일 금요일이죠. 현대로템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 계속해서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을 합니다. 이런 종목군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매매를 진행한 결과 수익을 여기 17%씩 꾸준하게 유지를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400%가 넘는 계좌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이 전환되기 시작한 점, 그게 언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쭉 내려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23년도에 적자 7조 7천억 원의 적자, 그리고 24년도에는 23조 원의 흑자가 예정되어 있다. 보세요. 1분기 2분기 2조 8천억, 5조 4천억 합치면 8조 원 정도 되죠. 8조 원이 좀 넘을 것 같아요. 2분기 만에 23년도에 적자 규모를 넘어섰어요. 즉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3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원래 8조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7조 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왜 낮아졌느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망치는 주가가 빠지면 내려갑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쵸?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바뀌고, 그리고 이미 나온 실적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죠. 이미 23년도에 봤었던 적자는 메워놨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흑자가 예정되어 있다. 8조 잡고 7조 잡으면 15조. 그러면 4분기까지 갔을 때는 뭐가 나옵니까? 23조까지 한 8조 정도 찍으면 23조 채울 수 있죠.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건데 25년도에는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HBM에 대한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27년도까지 생산하는 모든 물량은 이미 완판. 이건 계약이 끝난 겁니다. 그럼 27년도까지는 실적이 꺾일 일이 없다. 물론 성장률에 대한 둔화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률의 둔화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이미 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의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HBM은 깔 수가 없다. 그리고 HBM 관련해서 뭐 재고 부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 이것도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주문 제작 형태니까. 공급 과잉이 되면 뭐합니까? 이미 주문이 들어온 건데 이 끝이에요 그냥. 그렇죠? 이거를 생각하셔야지 뭐 D램처럼 뭐 재고가 남고 이런 이 구조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다시 그렇죠. GPU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교체 수요가 나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빅테크들이 내년부터 감가상각된다, 이런 부분 뭐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원래 서버에 대한 교체 주기는요 3년 주기입니다. 3년 주기. 그러면 올해 들어간 내용, 작년에 들어간 내용이 내년, 내후년 세대별로 간다고 하더라도 4에서 5년이면 교체 주기가 도래해요. 그때 또 뭐가 들어가요? HBM 또 들어갑니다. 재활용하진 않으니까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그렇죠?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잡고 가격대를 봐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말라는 거고요. 그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파악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하이닉스의 반등 구간에 맞춰서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SK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어떤 식으로 보든 간에 모건 스탠리에 대한 리포트는 잘못됐다. 이거는 그냥 악의적인 리포트예요. 왜?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HBM 못 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공급 과잉 이거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격을 보는 게 맞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영상 계속 돌려보시고요. 이해가 되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